오늘의 독서 토론 도서는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뭐가 많아. 이게 지금 구형예를 뭐가 되게 뭔가 막 이런. 이런저런 이미지를 문학보다 더 정확하고 하다는 표현이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조금 다시 하게 되는. 네, 안녕하세요. 아트 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얼굴이 좀 까매졌죠? 어저께 그 긴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트바젤 갔다가 융프라우 갔다가 피렌체, 베니스, 로마 모든 전시들을 다 보고 돌아오자마자 한숨 자고 다음날인 오늘 바로 저희는 이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그 스위스랑 베니스 비엔날레 여행 중에도 계속 이 책을 들고 다녔어요. 가방에. 왜냐면 여행 갔다가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다음 날이 독서 토론인데 할 말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한 달에 한 번씩 선택하는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한 선생님께서 사실 이 책이 되게 기본이 되는 필독서인데 각자 읽었지 제대로 함께 논의한 적은 없다. 한 가지 책이 있으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 이 책에 다양하게 다가가고 흡수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그래서 한번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독서 토론을 했는지에 대해 그 한 분씩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책은 처음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기에는 조금 난해하다는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근데 일단 크게 4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 이미지는 기록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미지에 관한 좀 새로운 그런 시선들을 이야기해줬고, 두 번째는 이제 남녀, 성의 인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유화 작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마치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금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굉장히 자극해가지고 이제 소비 심리를 좀 자극하는 그런 광고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앞에 처음에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어느 챕터를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도 읽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읽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조금 이 책을 한 2번 정도 읽어보니 뒤로 갈수록 앞에 이야기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다 읽고 이제 좀 이 책을 정독하고 나니 되게 간이 잘 맞는 그런 음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랫동안 좀 두루두루 보고 읽기도 굉장히 좋고, 응용하고 싶은 문구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읽기에도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보시기 전에 꼭 이 옴기니의 말 먼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이 책의 원제는 Ways of Seeing인데 직역하자면 보는 방식들이라고 했어야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고 번역을 한 것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88쪽에 보시면 다른 방식이라 함은 기존의 아카데믹한 표준적인 보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일종의 적극적인 제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은 1장과 7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모두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한 소유와 지금 현재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문화, 예술을 어떻게 소비하고 소유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7장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 현대의 소비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시각 문화를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 자기 점검, 또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소유와 소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라는 책을 오늘 이제 다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할 것들은 이 책의 어느 챕터, 그 다음에 어느 페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조금 저한테는 약간 어려웠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용의 뭐 하나의 챕터에 따라서 느껴지는 나에 대한 생각이라기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들었던 한 가지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이 책을 가장 읽었을 때 1장이 어려웠긴 했는데 어려웠던 만큼 저한테 가장 뇌리에 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형광펜도 줄이 쳐져 있는데요. 말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에 앞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건 이제 제가 육아를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저 스스로나 아니면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양육을 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관습적인 교육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단편적인 것들을 보게끔 만들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었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나만의 관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거에 아이들한테 던져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저 스스로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챕터 5 부분이 좀 재밌게 읽었었던 부분인데요. 그 중에 페이지 97페이지에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유아 속에 그려진 물건을 보는 것 사이에 이와 같은 유비관계가 나타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는 인류학자가 한 명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입니다.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를 미술사학자라든지 미술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썼었던 책을 저는 좀 여러 가지 계속 이제 읽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 지금 웨이스 오브 싱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것은 레비스트로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물건의 소유자 입장에서 심지어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 같이 이렇게 탐욕스럽게 물건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구 문명의 미술에서 가장 독보적이고 두드러진 특색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라는 말을 여기에 이제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림이라고 하면은 그리는 사람이나 또는 보는 입장만 생각을 했지만 레비스트로스가 이렇게 이제 소유하는 어떤 상황을 이제 썼었던 것들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좀 재미있는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레비스트로스의 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좀 같이 읽어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확실히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독자들에게라는 부분을 먼저 딱 팠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페이지 7쪽에 우리의 기본 목표는 다름이 아닌 질문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다르게 본다는 건 질문을 새롭게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타성에 젖어서 남이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보는 것이 결국엔 질문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질문을 새롭게 해야 능동적으로 삶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9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말 이전에 보는 행위가 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에 앞서 사물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식에 너무 가려져서 작품을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보다 즉시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읽는 게 아니라 나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 책에서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유는 보는 것과 아는 것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결코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미술을 두고 유화를 얘기하는데 유화는 과거의 어떠한 그런 지배계급들이 그 소장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기록하고 싶어서 많이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유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후로 이제 광고로 넘어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좋지 않은 시대, 좋지 않은 정치가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믿는 거는 좋지 않은 시대는 좋지 않은 예술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대에 그 예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대가 좋아지고 또 새로워지고 새로운 시대는 또 새로운 예술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에서 여러 번 존 버거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정치와 예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책을 다 읽으면 나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나? 습관적으로 남들이 보는 방식으로만 보려고 하나? 그런 식으로 좀 자문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고 마지막에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130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예술이란 어때야 될까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는데 예외적인 작품이란 오랫동안의 성공적인 투쟁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수많은 작품들이 아무런 투쟁 없이 만들어진다. 오랫동안 힘들게 끌어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투쟁도 있다. 역사 속에는 이제 많은 작품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죠. 잊혀지고. 근데 어떤 작품은 살아남아요. 근데 어떤 작품은 투쟁 없이 그냥 시대적 유행에 휩쓸려서 그렸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던 적도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 투쟁했는데 그 투쟁이 그냥 성공하지 못한 투쟁으로 끝날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술가라는 직업이 얼마나 혹독하고 고독하게 투쟁을 하는가 그리고 좋은 예술가란 어때야 할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해주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볼 때 작품을 볼 때 그냥 예쁘다 열심히 했네 스킬이 뛰어나네 이런 관점도 좋지만 이 작가는 어떤 부분을 투쟁한 걸까? 과연 그 투쟁은 그 시대에 값진 것이었을까?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그 시대에 과연 나였어라면 그런 투쟁을 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비단 감상자, 그러니까 보는 자뿐만이 아니라 창작하는 자에게도 되게 많은 부분을 시사하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이 책이 되게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마 번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는 그대로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또 1장만 잘 버티면 뒤로 갈수록 너무 이해가 됐고 페미니즘에 대한 시선이라던가 지배계급에 대한 시선, 누드화를 바라보는 남자와 여자의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2019년 현재에도 이 책이 1970년대에 쓰여졌는데 2019년 현재에도 매우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미술 에세이 같은 책을 먼저 읽으시고 미술과 친해지신 다음에 이런 그 미술 비평가나 미술 사학자의 그 책을 읽는 것이 또 다른 관점을 많이 제공을 하고 그래서 추천드립니다.